지하상가의 권리금들이 상당히 비쌉니다. 시세가 보통 5억에서 8억. 골목을 분석하면 네. 가게가 보여요. 45% 권리금이 오른 업종이 치킨오프집이 가장 많이 이렇게 권리금. 억이 다가 아닙니다. 여기 0 하나가 더 붙는 권리금이 병원 입점이 예상된 상가들의 약국자리의 권리금이 15억. 임차인과 임차인이 주고 받아야 되는 게 권리금인데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안 해도 고만인 거예요. 예. 그럼 나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얘랑 계약을 해야 내가 얘한테 권리금을 받는데. 건물주가 마음이 마음을 변하네요. 돈으로 푸는 세상 이야기 이스토크 전.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가 6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창업에 대한 부푼 꿈이 비싼 권리금 때문에 좌절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최근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장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슈토크 전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이 권리금입니다. 스튜디오에 성공 창업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분 모셨습니다. 김유진 푸드 컨설턴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뵈니까 더 반갑네요. 특히나 상권이 모이는 집들은 비싼 임대료도 임대료지만 프리미엄이 붙잖아요. 일명 권리금이라고요. 권리금. 이게 참 금액도 천차만별이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부담을 갖기도 하더라고요. 이 권리금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왜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까지 계약을 하는 걸까요? 근데 이제 좋은 목에 들어가서 좀 보증수표 같은 것들을 좀 받고 싶은 거죠. 믿고 싶은 거죠. 기대고 싶고. 정말 장사의 귀재들은요. 권리금을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권리금이 예를 들어서 3억이다 하면 3억에 해당되는 뭐 은행이자가 한 달에 한 180, 200만 원 정도 한다고 치면요. 예. 내가 사람 하나 덜 쓰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예. 직원 한 명 덜 쓰는 대신에 손님이 10명 더 와? 야, 그러면 이걸 하는 게 낫지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선수들은. 그리고 이 선수들보다도 더 귀재만, 소위 얘기해서 장사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뭘 하냐면 아예 외주로 들어가요. 외주로? 도대체 여기는 상권이고 뭐고 없어 보이는 데를 들어가서 여기서 대박을 내놓고 어마어마한 권리금을 만들어내는 스스로 거죠. 권리금을 만들어요. 권리금 없이 예. 들어가서 권리금 만들어내는군요. 그게 소위 얘기하는 아티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권리금이라는 건 앞에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제 임차인이 영업을 합니다. 영업을 계속 하다가 보면은 어떤 특정한 영업적 가치가 생겨요. 그거는 어떤 뭐 영업 비품이 될 수도 있고 예. 거래처도 될 수 있고 신용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정말 그 자리에서 하면은 어느 일정한 사람들이 계속 온다라는 어떤 장소적인 이점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영업적 가치를 임차인이 영업을 하면서 이렇게 쫙 만들어놔요. 그럼 이거는 임차인 거잖아요. 예. 그럼 임차인이 이거를 누구한테 받아가냐면 다음 임차인한테 보증금이라는 이름으로 그 가치를 회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연히 이거는 우리 거래에서 있는 개념이었는데 예. 법엔 그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권리금을 법 안으로 들고 가서 안에 넣고 그리고 이 임차인들의 권리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자. 그래서 아직 통과는 안 됐는데 네. 근데 어쨌든 그게 통과되면 굉장히 보호를 많이 받을 것으로 기대돼요. 그건 이런 거예요. 처음에 들어와서 나한테 달랑 300만 원씩 임대료 내는 사람이 돈 엄청나게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건물 앞에 그 업장이죠. 업장에 막 1시간씩 줄 서갖고 이러고 있으면 은근히 배가 아파요. 많이 그렇죠. 아프죠. 많이 아프죠. 야, 나는 달랑 300만 원 받는데 1억씩 벌어가 이러면 네, 네.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계약 기간이 끝났을 경우에 예. 임대 임차 계약이 끝났을 경우에는 사실 은근히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사실은. 이 권리금이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네. 바닥 권리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요. 그 동네에 거기에 금옥에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거. 명동. 이게 뭐, 그렇게 바닥 권리금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큰 거고. 네.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그 집, 예를 들면 특수한 뭐 통닭집을 한다든가 네. 이렇게 유명세를 올려. 그 맛있는 집을 해서라든가 유명한 뭔가를 해서 올려서 거기 가면 그게 있더라. 네. 영업 영업 권리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시설이나 이게 치장 해놓은 거, 인테리어 해놓은 거 이런 거에 대한 권리금이 있을 네. 거고. 저는 이 집에 뭐 예를 들어서 돼지갈비집을 하려고 들어와서 네. 대박이 난 경우인데 그래서 이제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가 됐는데 뒤따라 들어온 사람들은 이걸 시설 권리금으로 인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라면집 하고 싶은데. 그럴 때. 돼지갈비집에다 무슨 라면집 하는 게 무슨 그렇지. 시설 권리금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예. 뭉뚱그려서 권리금이라고 하는 건
손님을 좀 많이 유입시키고 장사가 잘 됐던 터이니 기왕이면 나도 좀 길을 좀 받고 온 손님들이 좀 따라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렇네요. 예. 아니, 제가 돼지갈비에서 10억 팔았다고 뒷사람이 라면 들어오면서 10억 판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금 자체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좀 허황된 꿈이기도 하고요. 좀 계산할 수 없는 가치이기도 해요. 그래요. 네, 되게 애매한 부분이 좀 권리금이에요. 권리금을 뭐 다 주고 들어가는 건 바보다 뭐 이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은 줄다리기를 좀 해야 돼요.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좀 차려 입으세요. 액세서리 이런 거, 막 반지 이런 거 다 끼고 고가식의 짝품이를 짱툭이라서 좀 차고 나가서 건물 가격을 미리 좀 알아보세요. 부동산에 가서 부동산에 뭐 가서. 매물 나온 거 있어요. 가게 좀 하려고요. 한 40평이면 좋겠어요를 여쭙지 말고 처음에 가서는 건물 나온 거 좀 통건물로. 있으세요. 통건물로. 이라고 하면서 그러면 내가 아주 좋은 조건에 복비 많이 드릴 테니까 얼마까지 깎아주실 수 있어요. 라고 해서 그 건물의 가치를 확실히 산정을 해내야 돼요. 네네. 네. 그리고 나서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가격을 보면 건물의 위치에 따라서 권리금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장사를 뭐 잘하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좀 서투신 분들이 네네. 권리금을 조금 주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장사를 하고 싶은 그렇죠. 분들이 이제 이런 걸 택하게 되는데 목 좋거나 뭐 잘 나가는 곳은 사실 이 권리금이라는 게 우리가 상상을 정말 초월하는 금액들도 있죠. 작년 기준으로 해서 서울에서 구별로 권리금이 가장 비싼 지역이 어딜까요? 강남? 강남입니다. 다른 거는 다 강남인데 예. 종로가 가장 비싸요. 종로? 예. 오. 평균 빅3 지역이 예. 종로, 중구, 강남입니다. 그렇죠. 예. 네. 상권은 그렇게 돼요. 예. 참 되게 재밌는 현상인데 종로는 1억 6천 평균 가격이 예. 우와. 권리금, 중구가 1억 5천, 강남이 1억 4천이에요. 1억 4천 조금 1억 3천 7백인데 정확하게. 종로구나 중구는 어떻습니까? 옛날부터 100년 전부터 여기는 상권이 있었던 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상권이 형성돼 있고 안정적인 매출이 나온다는 걸 100년 동안 이미 검증이 된 데이기 때문에 여기는 권리금이 다 비싸다. 2013년 기준으로 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조사 대상 중에 55%가 권리금이 있대요. 그러니까 상가 임대차 중에서 네네. 55%가 권리금이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이미 억 단위의 와. 권리금이 있었대요. 어딜까요? 아까 말씀하신 지역. 종로예요? 종로? 네, 그러니까 남대문. 남대문. 쪽. 남대문. 예, 남대문에, 예, 중구 네. 남대문에 우리 지금부터 20년 전, 1990년대에 거기에 그 정말 한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한 평짜리. 네, 네. 예, 한 평짜리가 그게 권리금이 1억 원이었대요. 또 이제 동대문 시장에서 지게꾼 하시는 네, 분, 네, 네. 이것도요 아무나 지게꾼 아, 못 하고요. 시장 안에 있는 조합에다가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가입비 같은 예, 이런 걸 내야 가입비. 되는데 그 금액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영업세네요. 그렇죠. 영업세. 영업세라고 봐야겠죠. 지금 남대문 시장 이야기하시니까 네. 갑자기 떠오르는 게 대한민국에서 빈대떡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버시는 분이 있어요. 광장시장, 광장시장에 광장시장 알 것 네. 같아요. 순이네 빈대떡. 아, 얘기 근데 들어봤습니다. 그분도 이미 10여 년 전에 들어갈 때 네. 아까 우리 임 배우는 한 평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궁뎅이 딱 붙이고 앉아서 철판 놓을 수 있어요. 한 반평 정도 네. 될까요? 한 3분의 1평 정도 될까? 그 자리를 들어가는데 7천. 몇 년도예요? 한 12년 정도 됐어요. 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그걸 그러게요. 뽑을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지금은 뭐 그 광장시장 내에서만 네. 업장을 7개 갖고 있어요. 우와. 노점으로 출발을 해서 네. 그냥 당당한 그 매장들을 네, 네. 7개 정도 갖고 있을 정도니까 네. 그 정도 가치를 충분히 뽑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유동인구가 있고 월요일서부터 일요일까지 끊이지 않아요. 손님들이. 왜 중간에 유명한 레스토랑 같은 데도 뭐 브레이크 타임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브레이크 타임 생각을 해보세요. 건물주한테 임대료를 내는 건요. 24시간 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네. 영업을 12시간밖에 안 하냐고. 잘 때도 새는 아이고 나가는데. 굉장히 그 말씀이에요. 그러네요. 잘 때도 새는 나간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24시간 영업하시는 분들이 뭐 인건비 뭐 이런 거 생각들을 하시는데 네. 사실은 빌린 그 시간만큼은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장사가 잘 되건 못 되건 다음에 새 입자한테도 맞아요. 최소한 이만큼 혹은 물가 상승률 감안해 조금 더 받겠다 이 심리가 그러네. 오히려 권리금을 계속 이렇게 올리는 자꾸 비싸게 만드는 아니 부추기는 그래서 게 실제로 되지 올라왔잖아요. 않을까. 이게 서울 시내 주요 지하 상가 권리금이 지상 상가보다 평균 몇 배가 비싸요. 아 진짜요? 엄청나게 비싸요. 특히 지하 상가가 가장 발달한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지하철이죠, 당연히. 네. 강남역, 강남. 잠실역, 고속버스 터미널역 예. 이 지하 상가의 권리금들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지하철 상가 점포 같은 경우는 권리금 시세가 보통 5억에서 8억이에요. 엄청나게 비싸요.
지상상가 평균은 네. 1억 2천밖에 안 돼요. 그럼 몇 배입니까? 보세요. 4배 이상이잖아요. 와. 상당히 비싸고요. 지하철 상가는 아시다시피 근데 지하철 타는 사람들은 항상 고정돼 있잖아요. 휴일을 빼고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유동 인구가 항상 확보가 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럼요. 그게 프리미엄이 붙어서 그렇게 4배씩 5배씩 간다는 거예요. 지하상가가 호경기 때도 매력이 있지만요. 네. 불경기가 더 매력이 있어요. 오. 자동차들을 안 그럴까요? 끌어요.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하니까. 이용한단 아.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불경기가 되면 편의점 수익 올라가고요. 지하상가 수익이 올라가요. 이게 아주 그 재밌는 곡선들이 그려지는데. 그러네요. 그러네요. 전 들어가면 라면 집해요. 지하에서. 분식집 얘기 나왔어요. 라면과 네. 김밥해요. 왜냐하면 그 유동 인구가 많은 만큼 거주하고 있는 그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고정적으로 자리가 잡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반드시 한두 끼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지하에서 지상으로 잘 안 올라가요. 그 시간이 상인들끼리도 아깝거든. 그러네요. 아무래도 상권이 더 커지면 권리금도 오르기 마련일 것 같은데 최근에 특히나 이 권리금이 많이 올라서 주목을 받는 지역이 있다고요? 네. 예. 그것도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 상권이라는 거는 변합니다. 예. 아, 10년 전에는 여기가 굉장히 그럼요. 좋은 곳이었는데 예. 예를 들어서 연대앞, 로데오 거리. 그렇죠. 10년 전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물론 지금도 좋지만 그때에 비하면 꺾였죠. 많이 꺾였죠.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연대앞이랑 로데오, 압구정 그렇습니다. 로데오 네. 거리가. 근데 반대로 들어가서 한 최근 5년 동안 쑥 오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대학가 앞이 사실 장사가 기본적으로 되잖아요. 어느 정도 되죠. 그 중에서 건대 앞이 네. 아. 권리금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른 적이에요. 아우. 그 샘플로 제가 조사한 적인데 네네. 건대 상권의 점포들의 올해 평균 권리금이 2억 2천이래요. 상당히 비싸요. 근데 베이비 붐 세대들이 이제 자영업자로 돌아서면서 유입도 많이 됐는데 그 중에서 찾다 보니까 건대 앞에 많이 몰렸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니까 가격은 계속 떨어져요. 아. 건대를 지나다 보면 예. 이 가격에 팔아도 남나. 도대체 임대료를 뭘로 내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손님을 많이 끌려고. 그럼요. 그 비싼 권리금 내고 들어갔는데 손님 없어 보세요. 피가 그쵸. 마르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럼 결국은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콩나물 국밥을 시키면은 불고기를 서비스로 준다든지. 장난 아니에요. 그 프랜차이즈 있어요. 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다 보니까 사실 가끔 뭐 술을 마시러 가는 건 아닌데 사건 조사한다는 핑계를 삼아서 건대를 이렇게 걷고 있으면요. 예. 이야 여기 살면 참 좋겠다. 집을 이사 올까 할 정도로 물가가 싸졌어요. 물가가 워낙 싸졌어요. 아, 오히려. 네, 굉장히 싸죠. 대학가에서 특히나 말씀하시는 대학가의 상권이 좀 많이 발달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뭐 홍대, 뭐 이대 전부 다. 근데 이렇게 대학가에서도 대박 날 수 있는 특히 비결 이런 게 있을까요? 감각적이어야 돼요. 아까 김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권도 트렌드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상권 내에서도 메뉴의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이건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건 저는 굉장히 정말 공감해요. 미세한 부분이네요. 네. 저는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화여대를 나왔잖아요. 앞에 굉장히 진짜 그렇죠. 굉장히 네. 그 상권이 오리지널. 활발하잖아요. 네. 근데 정말 점포가 자주 바뀌고 맞아요. 저도 그 얘기를 정말 점포가 아주 자주 빨리 바뀌고, 바뀌죠. 예, 메뉴도 수시로 바뀌고 그래서 네. 여기서 살아남기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많이 했거든요. 자, 그 대박 비결 나옵니다. 저라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기존에 있는 메뉴들을 조합하는 거. 소위 얘기해서 콜라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콜라보레이션. 야, 홍대, 그거도 그 음식점에. 홍대, 건대, 강남 쪽에서 지금 가장 핫한 아이템은 서가인쿡이에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서가 텐데. 앤쿡. 네. 이 왔어요. 정도 연령대는 잘 안 갈 집인데 맞아요. 가면 이만한 원 플레이트에 네. 등심 스테이크라고 이제 돼지고기 스테이크예요. 사실 목살을 쓰니까 싸요. 네. 그게 이제 큼직한 게 한 3장 정도 들어있고 샐러드 있고 뭐 그리고 뭐 과일 종류 있고 그런데 다 대부분은 그냥 거의 가공식품들이에요. 소위 해서 통조림. 네네. 근데 수북히 쌓여 있는데 19,800원 균일. 이야. 파스타도 시키면은 둘이 못 먹을 정도로 산더미처럼 주는데 19,800원. 그래서 그 집이 가장 큰 이슈가 되다 보니까 대기업에서조차도 벤치마킹을 하러 똑같은 컨셉을 가지고 만들어내요. 대학생들 좋아하겠다. 그럼요. 대학 카페는 예나 지금이나 컨셉이 그 공통된 많이 컨셉이 있네요. 있어요. 있고 양 많고 맛있게. 양 많고 맛있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절대로 망하지 않는 네. 대학의 상권에서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 노하우 중 한 가지는 삼겹살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에게 네. 그 10대고 20대고 삼겹살에 관한 그 중독이라 그럴까요? 그건 엄청나요. 그래서
지금 신촌 상권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 앞에 자동차 진입 못하게 만들어놨죠. 그걸 일방통행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요. 요새 그 안쪽에 어디 들어가려고 들면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야 돼.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2년 전에 네. 1년 반쯤 전에 4억, 3억씩 내고 권리금 주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1학년들은 송도로 갔단 말이에요. 제일 술 많이 먹는 이런 제일 많이 먹는 네. 매출을 가장 많이 올리는 일사학번들이 네.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골목이 그러네.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네. 것까지 조사를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요. 전문가의 네, 손을 네. 빌리지 않고서. 대신 저는 꼭 그거 하나는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자영업 하시고 계신 분들이나 앞으로 하실 분들은 월요일 오전 7시부터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 일요일 월요일로 넘어가는 일요일 새벽 2시까지 그 골목을 떠나면 안 돼요. 잠시 잠깐도 떠나면 안 돼요. 일주일 내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상권이 보이기 시작해요. 죄송, 네. 상권이란 말 지울게요. 감히 무슨 상권 분석을 해요. 내가 들어갈 골목도 분석 못 하는데 골목을 분석하면 네. 가게가 보여요. 어. 그리고 이 가게를 350만 원, 400만 원 주고 들어갈 가치가 있나 없나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떠나면 안 돼요. 오늘 이시도 끝전에서 무료 컨설팅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되게 근데 좋은 거 많이 자기 돈으로 배웠는데. 투자를 아, 하는 거면 직접 진짜 자기가 그러네. 그 투자 가치를 발로 확인해야죠. 뛰어야지. 이 정도는 해야죠. 네, 맞아. 근데 왜 당연한 걸 왜 다들 안 했을까요? 안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럽니다. 장사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눈에 이렇게 뭐가 한꺼풀 씌우잖아요. 예. 내가 당장 이번 주 내로 그 집 가서 계약하지 않으면 2년 동안 후회할 것 같아. 뭐 이런 거예요. 맞아요. 그 부동산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그렇죠. 이분들은 데이터가 있어요. 적절한 타이밍에 전화가 와요. 건물주가 조금 마음이 변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조바심이 나고 애간장이 이제 타기 시작하는 근데 이렇게 거죠. 장사가 잘 되는 뭐 골목이 있고 상권이 있고 이런 것도 있는가 하면 권리금이 아무래도 높으면 장사 잘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리금이 높은 업종도 조금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네, 작년 기준으로 해서 45% 권리금이 오른 업종이 뭐게요? 오. 1년 만에요? 네, 1년 권리금 만에 45%. 예, 굉장히 40%. 많이 올랐는데 이게 치킨오프 집이 가장 많이 이렇게 권리금이 아니, 치맥집. 치킨 집이 그렇게 많다면서 권리금이 또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는 잘 되는 집은 잘 되는 집의 권리금은 그렇게 오른다는 네, 거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뭐 옷가게, 의류점, 뭐 피자 전문점이고요. 좀 잘 상가 권리금이 오히려 이제 좀 떨어졌던 지역은 그 업종은 편의점, 미용실, 노래방 이런 데는 오히려 권리금이 떨어졌다고 하네요. 뭐 잘 되면 좋겠지만 이게 장사가 안 돼서 1년도 안 돼서 문을 닫고 이러는 가게들도 아, 사실 되게 많아요.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면 노점상인데도 불구하고 뭐 억대 권리금을 받는 것도 있다고요. 노점이 원래 불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고 어떤 데는 뭐 어떤 구에서는 노점상 단속을 뭐 정기적으로 하고 또 예. 밀어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점상에서는 권리금이 암암리에 거래가 됩니다. 아, 그럼요. 예, 거래가 되고 노점상이 제일 많고 비싼 게 어디겠어요? 당연히 명동이죠. 아. 명동 거리 나가보세요. 맞아요. 중앙통이나 여기서 명동에는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노점상들이 즐비하잖아요. 예, 예. 근데 노점상들이 이거 명동에서 권리금이 2억 원짜리 권리금이 됩니다. 거기 아니, 그냥 거기는- 몇천 원짜리 지팡이 아이스크림이나 감자튀김 그렇죠. 이런 거 팔던데. 어느 날 가면 이렇게 회오리 감자튀김, 감자튀김. 어느 날 가면 한참 있다 가면 또 이렇게 지팡이 아이스크림, 어느 날 과일도 가면 뭐 팔아요. 과일, 여름에는 수박, 파인애플 멜론. 낀 거, 멜론 낀 거, 맞아요. 이게 바뀌잖아요. 근데 제가 보고 있으면 야, 떼돈 벌겠다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뭐 쉴새 없이 파니까. 저도 잘 사 먹어요. 그래서 이제 권리금 비싼 것 같아요.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노점상도 사실은 비주얼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케팅이 오, 보이는 필요해요. 거, 예. 왜냐면 아, 여름철 딱 5, 6, 7, 8월 정도까지 넉 달 동안은 네. 이 집의 매출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레모네이드. 그 비닐봉지에 팩해 놓은 거, 비닐봉지. 그 이 즉석에서 이렇게 짜서 바지 주는 거. 꾹꾹 짜주잖아요. 어우, 시다. 그 옆에는 사이다 이만큼 쌓여 있고요. 아, 그래요? 그분이 되게 머리가 좋은 건 이런 거예요. 청소 나중에 하지 뭐 그냥 던져놔요.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그거 저 그 시각적인 레몬이 효과가? 그 보는 거. 보는 순간 양볼에 침이 쫙 고이는 이게 거예요. 여기 아파. 네, 양땅이잖아요. 그러니 그 집이 가장 매출이 좋고 저는 노점 중에는 대한민국 신화를 쓴 분이 한 분 계세요. 어디요? 서봉 토스트. 아.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 푸드 트럭의 효시죠. 예. 처음에 딱 이렇게 셔츠 입고 모자 예, 쓰고서는 예. 그 이 토스트를 굽던 그 맞아요. 모습이 매출이 좋다, 맛있다 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니 이게 프랜차이즈를 여는 순간 그냥 전국을 강타를 맞아요. 했죠. 예. 그렇죠. 근데 이런 권리금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겠죠?
아니에요. 아, 다른 나라에도 네, 있어요? 그럼요. 영국과 프랑스는요 아예 법으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업적 가치를 여기서는 이제 임대인이 이제 예, 보장을 해주기로 예. 되어 있기도 한데 한번 미국으로 넘어가 볼게요. 미국 센트럴파크의 그 명당 자리의 자리세는 얼마냐면요. 3억 1,800만 원. 이야. 예, 어딨냐면은 동물원 앞에 그 센트럴파크 동물원 네. 앞에 네. 핫도그 노점상인데 그 운영하시는 분이 무함마드 무스타파크라는 분이에요. 어디서 오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이 뉴욕 안에 150개 네. 그 공원 노점상 가운데 여기가 최고라고 합니다. 제가- 이 핫도그 집이. 저 가보셨어요? 그 중에서 하나 핫도그집 가봤어요. 네. 아, 그래요? 뉴욕 맛 핫도그 없어요, 별로. 유명. 사람들이 계속 와요. 왜냐면 저처럼 외지 사람들이 센트럴파크 예,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씩 다 사 먹어봐. 맛있거든. 그리고 거기도 비주얼이 있어요. 그저 있어요. 딱 유리통에 딱 해놓고 네. 옆에는 또 이렇게 닭꼬치 탁 섞여가지고 맞아요. 하나씩 두 개씩 구우면서 요거도 사 먹고 요거도 사 먹고. 네. 그 핫도그 같은 근데 원래 경우는 그렇게 비싼지 참 몰랐어요. 매력적인 건 이런 거예요. 스테인리스 통을 이렇게 딱 열면은 예. 그 안에 물속에 뜨거운 물속에서 수증기가 그렇지. 확 올라오는데 그렇죠. 거기서 집게로 딱 뿌려서 이렇게 딱 올려주잖아요. 넣어주죠. 예. 뽀득할 것 같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스 쫙 뿌리고 하는 그 매력 때문에 김 기자님 정확히 보시네요. 왜냐하면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외지인들이 많이 먹어요. 센트럴파크 놀러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네. 정말 많이 사 먹는 뉴욕에 거예요. 왔으니 뉴욕 핫도그 한번 왔으니까. 먹어보자. 이유가 네. 뭔 줄 아세요? 다른 레스토랑은 들어가면 텍스를 줘야 돼요. 세금도 그렇죠. 줘야 돼요. 예. 공사료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텐텐이 붙는데 노점은 그게 안 붙어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여기 1불 99원 좀 그렇죠. 그냥 땡. 2달러 끝. 세금 없고 봉사료 안 줘도. 우리나라에서도 대박 노점 사례들이 많이 있죠. 그럼요. 부산 이제 부산에. 국제시장, 네. 그 안쪽에 이제 깡통시장 들어가는 길에 보면은 네. 대부분은 뭘 파냐면 순대. 쌈장에 찍어 먹는 된장에 찍어 먹는 순대하고 비빔 당면이라 그래갖고 당면을 이렇게 물에다가 살짝 데친 다음에 그걸 비빔 양념장하고 그래요, 줘요. 그래요. 비빔 국수 대신에 비빔장을 해서 먹는데 그 골목 내에서가 아무래도 그 가장 역사가 길고 가장 매출도 높고 이제는 전설이 되었죠. 그 브랜드들 하나하나가. 그래서 거기 매장, 이렇게 노점들에 하나씩 있으시면서 네네. 각각 당신들은 매장이 딴 데 다 한 군데씩 있어요. 끔찍하게. 그건 이제 상징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리고 퇴근하실 때는 벤치 타고 가시고 그러니까 권리금이 언카운터블이에요. 내놓질 않아요. 예. 뭐랄까요? 종신제 같다고나 할까요? 절대 내놓지 않으니까 이게 얼마인지 추산을 못해요. 제가 그 광장시장 수인의 빈대떡 사장님한테 예. 추 대표님 죄송한데 여길 만약에 제가 들어온다면 권리금이 얼마쯤 될까요? 그랬더니 글쎄요? 그걸 셀 수 있을까? 그리고 대답을 하시는데 그만큼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내놓을 생각 없어. 어차피 권리금은 매해 내는 게 아니라 들어갈 때 한 번 내는 내는 거니까. 거죠. 예. 우리 집 권리금 비싸다 어쩌다 하면서 지금 몇 억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억이 다가 아닙니다. 여기 영 하나가 더 붙는 권리금이 있는 경우도 있죠. 어디가요? 지금까지로 먹는 거 네네.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먹는 건데 약국. 아, 약국. 약국 중요할 것 같아요. 약국이 지금까지 제가 조사한 거는 최고예요. 세종시에 예. 뭐 어떤 상가에 있는 A 약국이라는 곳인데 네. 병원 입점이 예상된 상가들의 약국 자리의 권리금이 15억. 병원이 들어올 올 자리에. 예정자. 예정자. 그러니까 아직 그렇죠. 병원은 아직 안 들어왔고. 그렇죠. 예,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 거지. 자 보세요. 지금 특히 종합병원 인근의 약국들 보면 어디 가서 딱 나와서 정모에서 딱 나와가지고 제일 가까운 데 가요. 딱 눈에 보이는 데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길목. 이미지가 딱 한 장이 떠올랐어요. 네. 원남동 서울대병원 이렇게 나오면 네. 첫 집이 있어요, 약국에. 아 알아요. 예, 알아요. 얼마나 얼마일까? 될까 싶은 생각이 갑자기 진짜. 궁금해지는 거예요. 예. 거기도 공 하나 더 붙겠군요. 그렇겠다. 근데 약국 권리금은 도대체 어떻게 근데 너무 저는 비싸다. 아까 예. 좀 의아한 게 아까 예. 병원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15억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보통 약국의 권리금은 어떻게 정해지냐면은 네. 그럼 그 기준이 어쨌든 여기 이익이 얼마나 나겠느냐 그거겠죠. 그러니까 뭐 처방 전수가 얼마냐, 예. 일반 약은 얼마나 판매하느냐, 뭐 보험공단에다가 청구하는 액수는 얼마냐, 뭐 이런 걸 기준으로 나름 선정하기 때문에 나름 네. 투명하게 보증 그 권리금이 산정이 된다고 구성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거는 정말 뭐 자료도 없는데 정말 사람의 기대만으로 산정한 그런 기대만이고 권리금이네요. 병원을 낀 약국은 이미 된다고 이미 그러니까요. 검증이 예, 된 그 거예요. 기대만으로. 데이터가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특히 근처에 약국이 없어요. 아산병원 같은 데 가면 네. 풍납동 아산병원 같은 데 가면 근처에 약국 없어요. 뭐 타고 나옵니까? 셔틀버스 타고 나와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을 하고 딱 내리는 곳, 내려주는 곳에 약국들이 있어요. 아니, 그 아산병원에서 직접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건 모르죠. 근데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야. 거기 뭐 부르는 값이래요. 그럼 셔틀버스가 딱 서는 곳에 있는 약국들은 그러니까. 대단하겠네요. 이게 정말. 재밌어요. 네. 사실 저는 이 지역을 아주 잘 알거든요. 예전에 고등학교를 그쪽에 나와서 아, 네. 이제 아산병원에서 이제
바로 이제 전철이 연결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셔틀버스를 타야만 이제 잠실나루역에 네, 오는데 잠실나루역. 아산병원 나와보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셔틀버스를 타고 잠실나루역에 오면은 딱 거기 내려서 이제 약국을 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 보증금이 이제 막 점점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6병짜리가 권리금이 2억 5천만 원까지 이제 올라갔대요. 와. 근데 버스 정류장이 그래서 2억 5천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8개월 만에 버스 정류장이 바뀐 거예요, 위치가. 예. 어떻게? 위치가 있어요. 바뀌어버렸어요. 천재지변이네요. 그러니까요. 천재지변이에요, 어떡해요. 정말.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럴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하소연할 데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옛날에 어떡해. 용산 사태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네. 결국 그거 아니에요. 권리금 관련해서 상당히 또 가져하신 분들 실제로 많이 그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중기청에서 실제로 조사해볼 때 소상공인들한테 2013년 조사를 해봤더니요. 예. 뭐가 제일 어렵냐? 1번 권리금. 권리금. 이건 권리금이에요. 권리금을 돌려받기가 제일 힘들다. 힘들죠. 그게 34%가 답했고요. 사업 매도라든가 뭐 설비 처리 이런 거는 그 다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장입 씨하고 저랑 계약을 했어요. 네. 제가 건물주고. 네. 2년 동안 계약을 했는데 그 사이에 돈을 너무 많이 벌어. 근데 이 양반을 내쫓고 자기가 영업할 자신은 없어요. 예. 자기 그냥 따박따박 그냥 임대료 받는 게 좋지 뭘 그 열몇 시간씩 가서 그 고기 장사라고 뭐 이러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예. 대신 이런 건 있죠. 2년 동안 계약 끝나고 그럼 저기 계약 끝났으니까 안 할래요. 그건 계약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안 해도 고만인 거예요. 예. 내보내고 새로 들어오는 새 임차인에게 예. 권리금을 받는 거예요. 건물주가. 건물주가. 사실은 임차인과 임차인이 주고 받아야 되는 게 권리금인데 아. 가로채는 거네요. 가로채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권리금이라는 걸 좀 보호해주는 법안이 지금 통과되냐 마냐 일단 올라가 있죠. 네, 보통 이제 상가 임대차라면 한 5년까지는 웬만하면은 이제 그 임대 기간을 보장을 해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네. 예를 들면 제가 상가 주인이에요, 임대인, 여긴 임차인이에요. 여기서 이제 들어왔어요. 여기 가서 이제 장사를 막 하고 있어. 한 3년째 됐어요. 막 네네. 점점 장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야, 나 나가면 이제 권리금도 챙기겠다. 이러고 있는데 제가 이 건물을 팔았어요. 딴 사람이 들어왔어요. 딴 사람이 들어오면 이 사람한테 너 나가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4억 원이 넘는 이 상가 임대차에서는. 네네네. 근데 이거는 이번 개정안에서는 뭐가 됐냐면은 액수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한테 5년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 건물주인한테 내가 5년까지는 내가 여기서 계속 있을 수 아, 있다. 5년을 보장한다고요? 예, 이게 이제 계속 갱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또 갱신을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최장기간 5년까지는 보장이 가능해요. 이걸 인정을 해줬고요. 이제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내가 예를 들면 제가 임차인이에요. 그러면 여기 새로운 임차인한테 나 여기 권리금 1억이야. 너 1억 줄 거야? 오케이. 그래. 그러면 우리 집주인한테 가자. 그래서 이 사람이랑 이제 권리금 받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계약을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거절하는 거야. 아, 싫어. 우리 건물은 권리금 인정 안 해. 아니, 그 왜? 싸우는 게 싫어. 뭐 그럼 나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얘랑 계약을 해야 내가 얘한테 권리금을 받는 받는데 거지. 그래서 뭘 규정을 했냐면 이렇게 임대인이 이런 이 기존의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한테 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를 만들었어요. 방해하지 못하게. 또 반대로 이건 좀 건물주에 대한 지나친 재산권 침해다. 그렇죠. 이렇게 반발하는 그럴 수 측면이 있어요. 있어요. 예, 네, 맞아요. 있어요. 예. 네. 만약 5년 사용한다 그러면 5년 사용하면 만약에 그게 건물주에게 다음 건물주에게 손해가 된다 그러면 건물주들이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린단 말이죠. 올리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안전장치를 네, 해놓으려고 네, 그러는 거고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임차상인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임대료 상승이 우려된다라는 의견이 절반 이상이 나왔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임대료가 오르는 건요. 건물 가격이 올랐거나 이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뭐 매출이 점점점 올라가서 뭐 이런 그렇죠.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데 예. 건물 가격 하락했죠. 이 매출 하락했죠. 모든 게 다 하락하고 있는데 임대료는 주인 마음인 거예요. 네. 아, 내 건물을 1,000만 원에 빌려주든 1,500만 원에 빌려주든 그건 내 마음이잖아요. 시장 원리에 건물주가 따라. 시장 원리에 따른 네. 거니까. 그래서 저는 제도적으로 권리금 하여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보장해 주시는 제도 만들어 주건 정말 감사해요. 네. 근데 조금 더 고민을 하셨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건물 가격과 임대료는 반드시 연동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가 속출할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 가장 민초들이라고 하는 자영업자들 쓰러지고 나면
국가 기관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좋은 아이디어. 네, 괜히 거리로 그거- 나옵니다. 또 이제 이러면. 맞아요. 세입자들 괜히 권리금 보호해주겠다가 법 만들었다가 임대료세가 올라버리면 그나마 또 힘든 세입자들이 그래요. 임대료가 또 부담돼서 오히려 장사하는 사람이나 또 건물 주나 그럼요. 다 같이 상생할 수 서로 잘 살 수 있는 있어요. 이런 제도가 좀 보완이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